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연말이 가까워지고 1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도 남은 한 달 동안 또 더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광염입니다. 방광염. 방광염은 언제나 1년 내내 병원에 많이 오는 질환인데 그 중에서도 재발성 방광염. 내가 방광염 약을 먹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재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약을 끊자마자 다시 안 좋아지고, 이런 재발성 방광염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재발성 방광염은 왜 생기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내용을 얘기를 드릴 건데, 혹시 재발성 방광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광염이 재발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광염이라는 것은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세균의 제일 큰 원인은 대장균이 됩니다. 이 대장균은 질 주위에 있는 1차 방어선, 그 다음 요도 2차 방어선을 뚫고 방광으로 들어오면서, 이 방광 내에는 이제 상피세포가 있거든요. 방광벽을 싸고 있는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대장균은 이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핀브라는 이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다리가 방광에 있는 상피세포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어서 얘가 웬만한 힘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포출을 통해서 그 상피세포 안으로 이제 대장균이 들어가게 되고, 그 세포 안에서 얘네들이 계속 증식을 하면서 세포를 파괴하고 또 옆에 세포로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광염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어서 세포 내에 들어온 대장균을 우리 면역력의 힘으로 조금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그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몸의 이제 방어 작용이 되는데, 그때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이 세포 밖에 노출된 이 세균들이 항생제에 노출되면서 균들이 죽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방광염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방광염 증상이 좋아졌는데 약을 끊자마자 며칠 내에, 일주일 내에 또는 한 달 내에 다시 방광염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는 항생제를 내가 충분히 먹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머릿속에는 항생제라는 게 이제 몸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제 항생제를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항생제가 이제 방광염에 걸렸을 때 3일이 적당한 건지 일주일이 적당한 건지라고 정해진 건 아직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3일 이상은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하루 정도 먹었더니 좋아졌다라든가 또는 한 번 먹었더니 좋아졌다라든가 그러면 다시 안 먹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내가 증상이 좋아졌으니까 치료가 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항생제를 끊게 되는데, 내가 항생제를 먹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항생제 역할도 있고 같이 먹는 소염 진통제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균이 증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게 느껴지고 그게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세균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항생제를 미리 끊게 되면은 이 세균은 다시 이제 되살아나면서 방광염이 재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재발은 아니죠.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방광염으로 해서 항생제를 먹은 경우에는 다시 반드시 병원을 내원해 가지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염증이 완전히 좋아졌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약을 한 알만 먹어도 좋아졌는데 점차 하루 먹어야 되고 3일 먹어야 되고 일주일 먹어야 되고 그렇게 약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처럼 내가 항생제를 먹는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다시 내원해서 소변 검사를 하고 염증이 좋아졌는지 세균이 완전히 사라졌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항생제를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광이 재발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 이 항생제는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모든 대장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장균들은 조금씩 이 항생제에 대해서 방어막을 구축하게 되고 결국은 내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효과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염이 자꾸만 재발하는 분들은
꼭 이 항생제가 방광을 일으키는 대장균에 맞는 항생제를 꼭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항생제를 먹기 전에 이 세균 검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광염 재발되는 분들은 그냥 집에 상비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좀 안 좋으면 바로 먹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 세균에 대한 정확한 항생제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분들은 꼭 어떤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매번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그 항생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생제를 찾아야 되고, 그 항생제를 세균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정확하게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방광염이 아닌 경우가 세 번째가 됩니다. 우리가 방광염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만 이제 배뇨 곤란이 있거나 배뇨 증상이 정상과 다르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방광염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방광염이 많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방광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다시 여러 가지 하부 요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방광염이 아니면서도 방광염과 거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성 요도 증후군이라든가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든가 간질성 방광이라든가 방광 결석이라든가 또는 위축성 요도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우들은 방광염이 아니면서도 방광염과 거의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광염이 많이 걸리신 분들은 나도 옛날에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라고 해서 그냥 방광염이라고 생각하고 근처에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에 가서 방광염 약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그걸로 이제 치료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을 때는 조금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또 안 먹으면 다시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 경우는 내가 정말 이 증상이 방광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최신의 의학적인 소견이 될 텐데,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 대장균이 이제 방광의 상피세포 내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포가 방광 상피세포 내에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는, 얘네들이 계속 복용 상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변 검사를 해도 깨끗하게 나와요. 세균도 없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또 증상을 안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광염 증상도 좋아지고 소변 검사도 깨끗해지고 또 항생제도 충분히 먹었고, 그럼 이게 이제 방광이 다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포 안에 있는 대장균이 다시 또 활성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됩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고, 또 요즘에 이제 만성 방광염의 상당수 원인을 이제 이 세포 내에 잠복해 있는 세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항생제를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이제 난감한 경우가 되는데, 요즘 이제 이런 경우에 새로운 치료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방광에 세균이 들어있어, 그래서 방광 안에 항생제를 막 넣는 그런 치료법을 하다가 먹는 항생제가 훨씬 더 간편하고 좋아서 그런 치료법들이 거의 다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로 상피세포 내에 계속 남아있는 세균들이 방광염 재발의 원인이 되더라. 그래서 방광에다가 항생제를 직접 넣어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조금씩 치료가 이제 시행이 됐고, 또 상당한 이제 의학적 논문에서 그런 근거들이 많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치료법은 내성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불편하죠. 방광 안에다 약을 좀 넣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광염을 계속 내성이 걱정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방광이 계속 재발이 되고 또 약을 끊으면은 다시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 방광 내 항생제 요법을 한번은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치료법들이 또 새롭게 좀 이제 나오고 있어서, 내가 먹는 항생제로 계속 되도록 치료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번째 치료법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광염이 끊임없이 재발되는 분들에 대한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 해결책을 또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광염 재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